엄근진 기자의 대유잼 뉴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상당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에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꺾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 그 통계에서도 그런 변동률이 이제 하락 전환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달 말, 그러니까 11월 말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어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말에 30일에 1.75%로 올렸죠. 1.75. 그동안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1.25%로 최저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작년 11월에 한 차례 올렸고 또 올해 11월에 한 차례 올리면서 1.75%. 이 수준을 보니까 2015년 수준으로 일단 올라온 것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 지금 2008년 이때 보면은 5%가 넘었었던 그런 시절이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빠르게 이 통화정책을 완화로 돌아서면서 2%까지 낮췄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도 2%라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를 좀 회복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갔죠. 3%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다시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췄었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차입하거나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통화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2015년, 2016년에는 2% 밑으로까지 떨어져서 거의 1%에 가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지만 1%까지는 가지 않았고 1.25%에서 유지되다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과연 일단 올해는 1.175%까지 올렸지만 내년에 여기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가 변동률 추이를 좀 볼게요. 한국감정원 기준인데요. 지난 8월 초만 해도 그냥 한 주에 0.1%, 0.2%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8월 말부터 크게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9월 첫째 주에는 0.47%, 한 주 동안에 0.47%가 뛰는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폭을 보였다가 9.13 대책 발표 이후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하다가 하락이 아니죠.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1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서울도 하락 전환을 해서 지금 3주째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금의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죠. 시중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뭐 지금 신규 취급액, 그러니까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의 경우 뭐 작년까지만 해도 2%대가 가능했죠. 작년까지만 해도 2%대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3% 이상 최소 일단 올라왔고, 뭐 이건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개인의 신용 등급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5%에 육박했다, 5%를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렸는데 연 뭐 3% 금리다. 그러면 1년에 갚아야 되는 이자만 300만 원이죠. 이것을 뭐 12개월로 나눠서 갚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4%가 된다. 그러면 연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갚아야 할 돈이. 그러면 한 달에 한 10만 원 꼴,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런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주택담보대출이 1년에 보통 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뭐 20년, 30년 뭐 이렇게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늘어나는 그 부담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월 이자 부담이 10만 원 늘어난다? 이것만 보면은 뭐 그냥 뭐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렇게 3억 원 빌렸을 경우에는 30년을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만 원 갚을 게 110만 원이 된다? 이거는 그냥 0원에서 10만 원 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죠.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되는 거랑은 안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매수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시중금리가 이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해서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이 뉴스, 그러니까 2%, 작년에 2%였던 게 3%로 오르고 지금 최근에는 뭐 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 얘기는 뭐예요? 작년 11월에 기준금리가 오른 다음에 1년 동안 지금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얘기는 이미 시장에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는 뜻이니까, 그 말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그 0.25%포인트 올린 것이 고스란히 시중금리에 다 반영될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앞서 본 것처럼 최근에 그 전세 가격의 변동률도 서울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전세 가격의 그 하락 변동이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가율 하락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매가격이 100원인데 전세가격이 80원이다. 그러면 100분의 80, 그래서 80%가 되는 거죠, 전세가율이. 근데 전세가율의 하락이라는 것은 매매가격이 100원인데 전세가격이 70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그러면 전세가율도 70%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떨어지거나, 혹은 전세가격은 그대로인데 매매가격이 뭐 110원으로 오른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전세가격이 떨어지겠죠. 지금 정확한 퍼센트는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매매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떨어지거나 이 두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 최근의 전세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매매가격이 오른 때문이죠. 전세가격은 아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뭐 최근에 입주 물량이 많이 늘지 않았냐, 그런 것들이 서울의 전세 가격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서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만큼 또 그 멸실된,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순 그런 주택의 숫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입주 물량의 숫자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멸실이 몇 채고 입주가 몇 채고,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종합하자면 지금 최근에 금리가 오른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금리가 오른 것이 그럼 대출이자 상환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매수 수요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현금 부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대출로는 지금 뭐 그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자가 늘어나는 걸에 앞서서 지금 LTV를 상당히 많이 묶어놨죠. 그리고 9.13 대책에서는 아예 2주택자는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추가 주담대가 안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원래 많았지만, 갭 투자가 원래 많았지만, 그러니까 전세는 지금 전세가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뭐 70%, 동네에 따라서 뭐 60% 후반대도 있지만,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얘기는 100원짜리 집을 전세 70원을 끼고 사면 내가 30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자도 안 내요. 대출 이자도 안 내잖아요. 그죠? 70원을 그냥 남의 돈 가지고, 물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서 살 생각 없고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전세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갭 투자자들한테는 뭐 이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난 것이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가율 하락에 대해서는 전세값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매매값이 오른 때문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 판단을 내리는데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부동산 시장 아직 괜찮으니까 뭐 사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호가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호가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으니 호가보다는 최근에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거래가 어느 정도 선에 체결됐는지를 꼭 따져보시고, 호가는 순전히 매도인들의 희망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근진 기자의 대우잼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